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라디오 출연을 해서 네. 받았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민주당 의원한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총기를 시키려고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총리한테도 전화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전화를 했는데 자기가 본인은 절대로 이제 안 받았고 문자 왔는데도 무시했다. 자기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제안받은 건 사실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제안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선 전과 당선 후가 다른 것 같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당선되기 전에 그렇죠. 그렇게 제안했던 거고 당선 후에는 그런 제안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유승민 의원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네. 답을 백콜을 안 한 거잖아요. 네. 콜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집요하게 진정성 있게 유승민 의원을 영입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저한테까지 연락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연락 좀 그러니까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저가 유승민 의원하고 그래도 좀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네. 3월 중순쯤에 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이 저를 갑자기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이제 거기 이제 민주당 입당을 하는 얘기였어요. 민주당에 입당해라. 영입. 유승민, 장성철 세트로 와라. 당신 입당해라. 아 그래요? 네. 정치해라. 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정치 안 한다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유승민 의원 같은 분 혹시 대통령 되시면 유승민 의원 같은 분 국무총리 시키시고 그 경륜 실력 그것이 썩해지는 게 너무 아깝다. 영입하셔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분 말이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고 합의도 보고 당시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이군요, 그때. 이게. 그래서 저보고 연락이 네. 되면은 좀 연락 좀 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승민 의원 이제 성격을 아니까 네. 연락은 안 했고 방송에서 유승민 뭐 대표님 말이야 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도 하시고 이렇게 그 능력 썩히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네. 다음날 연락 와가지고 유승민 연락 깨졌어요. 연락. 왜 그런 얘기 넌 했나요? 내가- 방송에서? 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막 그래가지고 와 엄청난 뭐라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하기 싫었나 보네요. 하기 싫었다기보다 네. 본인은 이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수 쪽을 개혁을 해서 네. 이제 본인의 능력을 그 안에서 발휘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이제 가는 건 아니다. 네. 저는 이재명 당시 후보죠. 후보한테도 옳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일단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 보수 얘기를 했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8, 90% 정도 대선 이기는 대선이지만 네.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절박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중도 보수의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장성철 전회님이 영입제의도 왔고 아주 많은 분들을 이제 영입해서 같이 하자 네. 연대를 가려고 했고 거긴 보수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뭐 유승민 총리설도 네. 그런 데서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그때도 나온 게 맞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맞아, 그때 우리 공동포차에서도 얘기했었어요. 네, 대통령이랑 방향이 확실히 다르고 이해운 후보자는 대통령과 맞춰서 조율이 될 수 있어요. 네. 스타일이 제가 알기로는 조율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 잘 듣지.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조율할 수 없어요. 네. 이분 여당 대표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랑도 싸웠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정권 책임도 흔들리죠. 나중에는 어떨지 껌껌이 모르지만 부딪힐 수 있다, 대통령이랑 그렇죠. 총리가. 껌껌이. 그거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럼 국회 나가서 나와 다른 얘기를 하냐. 그러니 그건 맞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원래 본인 생각과 완전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힘들다. 대신 이제 가끔 만나서 네. 얘기 들으면 돼요. 조언을 달라. 네. 조언 중에 일부 반영할 거 반영하고 그러면 되는 거다. 아예 그러면 연락을 안 받으니까 조언도 받을 수 없는. 근데 이제 그때는 상황이긴 아마 유승민 의원이 오늘 네.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어차피 얘기가 뻔히 총리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안 받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한 게 아마 약간 대선 전에 그걸 제안했다는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도 안 치렀는데 벌써부터 뭐 된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해가 이런 이제 비판을 들을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온리 카드였겠냐. 그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그쵸. 홍준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권 인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섀도우 캐비넷에 대해서 잘 안 돼 있었거든요. 실제로 늦어졌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총리는 계속 그 두산에 박용만, 네, 박용만 네, 회장. 그 회장을 계속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여러 의견을 타진해서 네. 얘기해서 풀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누가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요. 네. 의견을 물어보는 뭐 총리가 꼭 아니더라도 무슨 뭐 예를 들어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역할들은 좀 그런 거이지 않았을까라는 싶어요. 그 중에 되면 이제 총리 하는 거고 네. 아니면 또 딴 자리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총리로 구체적인 왜 접촉하는 의원은 총리라는 구체적 안을 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저랑 우리가 좀 그 힘을 좀 나눠주시죠.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는 거죠, 뭐.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장선님 얘기 들으니까 제안은 받은 것 네, 같고 네, 오늘 라디오에서 네. 나는 거 들어보니까 제안은 뭐 네.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진중하게 듭니다. 검토했던 거죠. 네.